지난 30년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천 명의 60세 이상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진료가 끝날 무렵 다들 비슷한 눈빛으로 제게 묻곤 하던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많은 밤의 고민과 말 못할 자괴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압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난 3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되돌릴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며 포기해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편적인 민간요법이나 비법이 아닌 당신의 몸 전체를 유기적으로 되살리는 체계적인 회복 시스템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중요한 감각을 우리 몸의 근본부터 다시 깨우는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아침 습관, 단 10초의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천연 발효, 식초 한 숟가락과 신선한 참기름 단 한 방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에게 그게 다야? 라며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놀랍도록 분명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식초는 우리 몸에 막힌 배관을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식초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정으로 만든 일반 양조식초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사과나 현미 같은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만든 천연 발효 식초여야만 합니다. 이 식초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같은 천연 유기산은 혈관 벽에 끈적이게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하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유기산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희석한 천연 발효, 식초 한 잔은 밤새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의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힘차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노화로 뻣뻣하고 좁아진 혈관에 다시 유연성과 탄력을 불어넣는 가장 먼저 눌러야 할 아침의 스위치인 셈이죠. 둘째, 참기름 단 한 방울은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활력의 윤활유입니다. 이것 역시 아무 참기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닌 가짜낸 신선한 생참기름이어야 합니다. 신선한 참기름에 풍부한 오메가6 지방산과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그리고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막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영양분 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 혈류의 흐름 자체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신체 하부로 향하는 미세 혈관의 순환력이 강화되며 몸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68세 남성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늘 점잖으시고 과묵하셨던 그분은 처음 이 방법을 권해드렸을 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치고 딱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죠. 일주일 후 진료실에 다시 오신 그분은 멋쩍게 웃으시며 선생님, 아침에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속쓰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기름은 빛과 공기에 쉽게 산패되므로 반드시 작은 병에 든 것을 구매하여 개봉 후 한 달 내로 소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오래된 기름은 활력소가 아니라 독소입니다. 그리고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 방울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합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깨우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스위치를 켠 우리 몸에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고급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좋은 스위치를 켰다면 이제는 고품질의 연료를 넣어주어야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 연료는 놀랍게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바다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채우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갉아먹는 나쁜 것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 반드시 더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힘, 그 중에서도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이 정력에 좋다는 말을 그저 속설로만 여기시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굴은 남성 기능과 회복에 있어 최고의 과학적 연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미네랄, 바로 아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고 정자의 운동성과 질을 높이며 우리 몸의 반응, 민감도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미네랄입니다. 진짜 문제는 6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떨어져 이 아연의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즉,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의식적으로 2배는 더 먹어야 겨우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선한 굴 대여섯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굴국밥, 굴찜, 굴전처럼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으며 흡수율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아연이 풍부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새우 껍질에 풍부한 키토산이라는 성분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우는 껍질이 부드러운 작은 새우를 이용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통사유 볶음이나 마늘 버터구이 같은 요리로 드시는 것이 그 효능을 100% 활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에 땅의 힘인 견과류를 하루 한 줌 더하면 완벽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특히 호두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 ALA, 캐슈넛과 아몬드의 마그네슘, 그리고 브라질 너트에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된 셀렌늄은 모두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자 건강한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더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우리 몸을 매일같이 망가뜨리고 있는 3가지 하얀 적을 식단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바로 흰 설탕, 흰 밀가루, 그리고 과도한 흰 소금입니다. 설탕과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 가득한 과도한 나트륨과 첨가물, 튀김류의 트랜스지방, 역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아로마타제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스스로 활력을 깎아내리는 행위인 셈이죠. 이 나쁜 것들을 식단에서 덜어내는 노력 없이는 아무리 비싼 영양제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맷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탁에서 하얀 쌀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로 채워보세요. 달콤한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선택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좋은 연료를 채웠는데도 차가 힘차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엔진 자체가 낡고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핵심 엔진, 즉 근육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서 중요한 장기들을 받치고 있는 골반저근과 온몸의 혈액을 힘차게 펌핑하는 전신 근육이 다시 살아나야만 잃어버렸던 진짜 반응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골반저근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나이가 들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서서히 약해지고 처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며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이 생기고 급기야는 아침에 아무런 생리적 감각 없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이 소중한 감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의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근육은 모두 이완한 채 마치 소변을 참거나 방귀를 참는다는 느낌으로 항문과 회음부 주변 근육을 10초 동안 지그시 꽉 조여줍니다. 이때 아랫배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부분의 근육만을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초 후에는 완전히 힘을 풀어 10초간 이완합니다. 이 수축과 이완을 한 세트로 하여 총 10회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할지 감각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만 지속하면 분명히 안쪽에서 무언가 조여지고 단단해지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소변 줄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당신 몸속에 잠자고 있던 가장 원초적인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다시 켜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혈액 펌프를 강화하는 심혈관 운동입니다. 아무리 길이 잘 뚫려 있어도 물을 보내는 펌프가 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한 번의 펌핑으로도 온몸 구석구석, 특히 우리 몸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 하체까지 혈액을 힘차게 보내줍니다. 더 나아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관 신생 엔지오제네시스, 즉 새로운 미세 혈관을 만들어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 번에 30분씩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들 정도의 강도로만 운동해보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몸에 활기가 돌며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은 활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허벅지와 등과 같은 큰 근육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저장하고 생성하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호르몬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하게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하는 팔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줄 때 우리 뇌는
내 몸이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움직임은 약보다 정직하고 땀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다시 움직여 잠자고 있던 호르몬 공장을 재가동시켜 보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요즘 깊은 잠을 통 못 잡니다. 새벽에 꼭 한두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잠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닙니다. 남성의 활력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 빠져있는 밤 시간,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밤새 뒤척이고 얕은 잠을 자면 우리 몸은 호르몬을 재충전할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낮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밤에 제대로 된 회복과 재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침대에 누워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놔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슴의 손은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 위에 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5초간 깊게 들이마셨다가 7초에 걸쳐 입으로 후 하고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쑥 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되며 혈액이 온몸 말초까지 부드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성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내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특히 자기 전 10분 안의 복식 호흡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수면 위생 규칙을 더해보세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침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여 몸의 긴장을 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예전 같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힘들게 끌어올린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의 활력은 밤의 회복으로부터 나옵니다. 낮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당신이 깊이 잠든 그 순간입니다.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은 치유되고 당신의 활력은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 습관부터 식단, 운동, 수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여러분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당신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자신감 저하나 아침의 변화 같은 문제들은 때로는 더 심각한 기저질환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우리 몸의 가장 가느다란 혈관부터 손상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신체 하부의 순환장애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몸이 주인님,
지금 우리 몸속 혈관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립선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문제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회복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문제를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치의는 이런 고민을 매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입니다. 한순간의 민망함보다 당신의 소중한 건강이 수백, 수천 배는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작은 스위치를 켜는 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몸에 좋은 연료를 채우고 해로운 독소를 비우는 법, 그리고 멈춰있던 엔진인 근육을 다시 움직이고 밤 동안 깊은 잠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법까지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반적인 회복 시스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책임감을 다해 살아오신 위대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껏 애써온 당신을 위한 당연한 보상이자 건강한 후반생을 위한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아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꾸고 그렇게 바뀐 내일들이 모여 당신의 한 달을 그리고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건강한 감각이 내 몸 안에서 다시 고동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 있게 아내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나이는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기록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굳건한 의지와 오늘 당장 내딛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를 다시 지폈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밥을 반 공기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만의 변화 경험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변화와 용기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